이어지는 소식은 매주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을 만나보는 문화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공연 소식과 전시 소식 차례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하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주변에 살펴보면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휴대폰 케이스를 직접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옷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목도리를 겨울철에 뜨개질로 뜨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하게 좀 보였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이런 뭐 조각 작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비누로 조각을 해서 주먹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주먹. 네. 아마 이런 것들도 사실 나만의 작품이니까 모든 게 뭐 도처에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을 들여서 누군가한테 이게 선보일 때 이게 바로 또 나만의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 네, 오늘 만나게 되는 음악가들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나의 자작곡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는 첫 그런 연주를 갖게 되는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 꿈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곡을 작곡하는 작곡가입니다. 제가 힘들 때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사람들도 이제는 제 곡을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드시런 같은 멋진 그런 곡을 쓰는 사람이 돼서 질리지 않는 곡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음악이 딱 음악을 틀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는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지만 이 학생들의 꿈이 향하고 있는 곳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꿈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작곡가 티니저 콘서트를 주최한 박예언이라고 합니다. 모차르트, 쇼팽처럼 시대 때 작곡도 해보고 슈만이 브람스의 천재성을 보고 세상에 알리듯이 어린 학생들은 작지만 큰 무대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대중들과 아이들이 교감할 수 있는 무대를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번 콘서트를 설명하자면 청소년 작곡가들의 클래식 자작곡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자, 오늘의 만남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작곡가들에게 그들의 음악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이 제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상이 저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라 생각해서 작곡을 하면서 감정을 넣을 때 그 감정에 맞는 악상을 넣게 돼요. 솔직히 실용음악을 좋아하는데 실용음악의 기초가 되는데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클래식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악상은 언제 떠올라요? 친구 이름도 동규.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뭐 그런 새로운 곳에 가면 떠올라가지고 피아노로 쳐보거나 뭐 글로 써보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전에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그 음악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그 음악에 맞는 장면들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작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제가 작곡을 할 때 생각했던 것들을 저처럼 떠올리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작곡하게 됐어요. 청소년 작곡가들이 자신의 음악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진지함이 돋보이는 답변이었죠. 자, 이제는 본론입니다. 문화플러스에서 청소년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공개합니다. 작곡한 곡 제목은 몬순이라는 곡인데요. 그 몬순이라는 뜻이 계절풍이나 우기, 장마 이런 뜻을 담고 있어갖고 처음에는 되게 슬프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장마가 개고 이제 여름이 끝날 때쯤에 가을 바람이 불잖아요. 가을 바람이 불어서 그 가을 바람이 나를 약간 시원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넣어갖고 작곡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곡을 자전거 타고 가는 편의점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왜냐하면 이 곡이 통통 튀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편의점 갈 때 뭘 먹을지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곡의 제목은 금음달이고요. 제가 이 곡을 작곡할 때는 전에 제가 봤던 풍경을 생각하면서 작곡했습니다. 이제 지면과 가까운 곳은 붉은색이었고요. 높은 하늘은 짙은 남색, 그리고 그 중간이 모두 초록색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이 곡의 제목인 금음달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풍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곡 같은. 그렇죠. 오늘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는데요. 그만큼이나 관객을 기다리는 작곡가들의 마음도 애가 탑니다. 앞으로 청소년 작곡가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1년에 한 번씩 예술의 전당에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연주회를 주최할 생각이고요. 아이들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옆으로 서포트 해주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주회가 비록 처음이지만 이제 그 처음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곡들을 작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처음이라 이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으나 그냥 많이 오셔서 박수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작품이 첫 공개와 초연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공연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 작곡가들의 티니저 콘서트는 정말 개봉박두입니다. 18일 일요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작품과 제목이 작곡가를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편의점, 금음달, 몬순. 이 무언가 곡에서 그런 분위기들, 느낌, 온도들이 그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절에 느꼈던 그런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이거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예, 작곡을 한다는 게 참 위대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나만의 작품을 갖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도 작곡을 하시죠? 네, 작곡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풀어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작곡한다, 뭐 이 곡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음악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악의 3요소에 멜로디, 화성, 리듬.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어떤 음악 작품 한 곡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조합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같은 멜로디의 곡도 전혀 다른 리듬 스타일로 편곡이 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 멜로디에 재즈에서 많이 쓰이는 화성들이 더해지면 재즈의 작품과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악의 요소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서 완성되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것 빼고 다 안다는 척척 박사, 안 박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과거 또 피아노를 체르니 100번까지 쳤기 때문에 음악의 3요소가 멜로디, 화성, 리듬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는 저는 아까 음악의 3요소 말씀하셔서 예. 작사, 작곡, 노래 이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뭐 아무튼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어떻게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조합이 되는지 이거를 모르겠거든요. 이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저작권을 나중에 보시더라도 작곡과 편곡과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실 거예요. 오늘 작곡과 편곡에 대해 플러스해드리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작곡이 좁은 의미로만 살펴보신다면 말 그대로 선율을 딱 만드는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편곡이라고 하면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하게 될지, 그리고 또 그 악기와 함께 같이 편성해서 연주를 하게 될 악기들은 어떻게 될지, 또 곡의 구조나 길이들은 어떻게 될지, 이런 과정들, 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화성은 어떻게 더 변화시킬지, 이런 과정들을 다 선택하는 과정이 편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즉 선율이 완성된 상태를 작곡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마지막으로 완성된 최종 선율의 편성들을 쭉 해서 화성이나 곡의 구조나 악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과정들을 편곡, 이렇게 이해를 해서 플러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로 이제 작곡을 먼저 한 다음에 화성과
리듬을 더해서 편곡을 한다면 하나의 음악이 완성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네요. 저도 빨리 작곡과 편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곡과 편곡에 대해서 잘하실 거예요. 이 작곡과 편곡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금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티니저 콘서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청소년 친구들의 자작곡 프로그램 연주회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화플러스에서 계속 알아봤던 무언가하고는 좀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는 성장이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교수님이 말씀이 좀 기다려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해드렸던 많은 분들이 문화플러스에서 이미 대가가 되신 분들 혹은 프로 연주자들 많이 이제 등장을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티니저 콘서트라는 제목답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친구들의 그 초연곡들이 연주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앞으로 또 장래가 촉망되고 이 친구들의 작품이 또 기대되는 그런 연주인데요. 한국에서 보통 클래식으로 음악대학에 작곡을 준비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피아노 자작곡,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필수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주회 또한 학생들의 자작곡 발표임과 동시에 이 친구들이 직접 연주하는 피아노의 유려한 연주를 또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그 연주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곡을 만나실 수도 있고 피아노 연주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자작곡 발표회라고 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멜로디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전혀 새로운 곡을 듣는다는 또 이런 신선함이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연주회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곡이 아닌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는 포인트로 이렇게 연주회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잊지 못할 기억을 또 우리 청소년 작곡가들은 또 이번 공연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좀 보태주신다면요. 네. 그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낸다. 굉장히 가슴 벅차고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 모차르트의 경우도 35세 이렇게 단명했지만 채 40세가 되기도 전의 나이에 600여 곡의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작품을 또 세상에 들려줄지 그중에 얼마나 많은 명곡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훗날 이 문화플러스를 통해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공연 많이 기대가 되시죠? 앞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음악가로 한국의 음악계를 이끌어갈지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내일 모레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소공연장이 아니라 대공연장에서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18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되는 청소년 작곡가들의 티니저 콘서트.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연 소식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전시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보실 미술관은 조금 큽니다. 동네 하나가 미술관이 되었으니까요.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네를 천천히 거닐어 보도록 하시죠. 저희 동네에는 미술관 122번 길 프로젝트는요, 콘텐츠 누림터 사업 일환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성로 자체 인근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사람의 유입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이 시작이 되었고요. 주변 상점들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뭔가 그림들과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바꿔서 전시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소한 물건들이 작품이 되고요. 또 작가들의 작품은 미술관 벽이 아니라 카페, 식당, 이발소를 찾아가 그곳에 찾아가는 손님들을 관람객으로 맞이합니다. 발품은 관람료, 동네 사람들의 말소리는 배경음악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 동네는 미술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쌍방향 전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람신작에 오셔서 작품을 보시면 캡션에 그 작품들이 동네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캡션을 보시고 동네 곳곳에 있는 상점들을 방문을 하시면 직접 어떤 작품들이 교환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관람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미술관이 되는 전시입니다. 대성로 122번 길 프로젝트. 동네는 미술관은 8월 마지막 날까지 이어집니다.
네, 정말 새로운 형태의 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래된 이발관에 작품이 이렇게 고스란히 놓여 있는가 하면 그 비어 있는 집에는요, 긴 끈을 이렇게 리본처럼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상자처럼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천천히 거닐면서 대성로 122번 길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감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가람신작이 하나의 전시 공간이 됐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식당이나 뭐 카페에 있었던 그림을 가람신자에 갖다 놓고 정말 작가들의 그림을 그 식당이나 카페로 옮겨놓고 어떻게 이런 동네 전체를 이렇게 미술관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척 기대도 됩니다. 대성로 122번 길은 충북도청 그 뒤에서부터 향교를 잇는 바로 그 골목길이 되겠는데요. 약도와 해설이 적혀있는 리플렛이 가람신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시고요. 동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문화 감성을 플러스해보는 문화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휴일 어떤 작품 전시회 또 공연이 있을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미술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담론이 작품이 되는 전시입니다.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의 온 프로젝트를 9월 11일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성 비디오에서 독립영화관을 열었습니다. 무료 상영인데요. 이번 주말에 찾아가실 예정이라면 SNS를 통해서 상영표 확인, 또 예약을 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전시 제목이 종이를 품은 달이랍니다. 어떤 작품들이 전시돼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청주 갤러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예고입니다. 삭막해진 감성에 초록빛을 더해보시죠. 이를 위해 찾아갈 곳 충북 오늘은에서 추천해드립니다. 이곳으로 떠나면 맛이 보인답니다. 부유로 떠나는 맛 비행 월요일에 확인해주세요. 월요일마다 찾아가는 이슈 톡톡에서는 법률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오원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길고 무더운 여름 드디어 끝났습니다. 무엇이 끝났느냐? 여름이 끝났다기보다는요, 이제 아이들의 방학이 끝나서 다음 주에 개학을 하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이면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사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을 앓듯이 우리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게 되면 개학 증후군을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꾀병을 또 부릴 수 있다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개학 증후군에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칭찬, 격려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학교 갔다 왔어? 아유 잘했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친구들은 누구 만났어? 그랬구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야 정말 개학했는데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아이들의 개학 증후군을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칭찬 잘 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 기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